계절하다 고개 들면서 구호 외치면서 자유는 다시 오길 총알 눈앞에 지나가 연기 목 안에 머무른다 비가 흘러도 한 걸음씩 간다 우리의 자유 위해 벌벌 떨었었던 그날들 옆에서 몰랐던 친구와 함께 서서히 자유를 위해 큰 힘을 모아 용기 내어 함께 걸어 다시 오른 내 안에 태양아 정의 구현 위하여 시대혁명 자유민주 영원히 한국 비추길 영광이 다시 오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오랫동안 쉬어본 지가 참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이 웅변 대회 나가려고 웅변 연습을 해서 목이 좀 쉬었던 그때가 있었고, 제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했는데 연대장을 하면서 그 구령을 하면서 목이 좀 쉬었던 적은 있었는데 금방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 어제 제가 무슨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하다가 이 목이 너무 많이 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성대 결절이라는 것인 모양인데 언젠가 제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6월 12일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준석의 당선과 도태우의 낙선입니다. 이준석이 낙선을 하고 다음에 도태우 변호사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면 그거는 가장 좋은 소식일 거고, 만약에 이준석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부에 도태우 변호사가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준석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 이준석의 당선과 도태우의 낙선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선거인단 투표와 다음에 여론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에 전당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당대회 진행됐는데 이들이 볼 때 선거인단 투표는 당일 투표와 같았을 것이고 여론조사는 사전 투표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사전 투표와 같은 이 여론조사는 이들이 총선 때 혹은 보궐선거 때 사전 선거를 조작했듯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도 나경원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졌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얘기할 겁니다. 저 민경욱이가 돌아도 한참 돌았다. 저 사람은 선거 얘기만 나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부정선거라고 한다. 돌았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그 밑바탕에는 선거가 있었을 때, 투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번에 이 투표가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곧바로 재검표에 들어가는 그 바로 하나의 장치가 우리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없이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배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번이면 10번, 100이면 100, 만약에 선거가 부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종이가 남는 투표도 아니다. 이른바 전자투표, 전화로 하는 투표인데 이 투표가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참관단을 보낼 테니 그 참관단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선관위에 과천에, 그 바쁜 시기에 과천에 가서 일부 참관단들이 본 것은, 자, 3.5%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참관단이 원하고 도태우 변호사가 원했던 방식의 검증이 아닙니다. 아니, 종이도 남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를 쓰는 모든 나라에서는 어떤 검증 방식을 택하느냐? 일정 비율, 그러니까 100명당 1명이라든가 1000명당 1명, 일정 비율의 사람들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서버에 남아있는 이 기록과 당신이 투표한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이 없이는 조작의 무방비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에는 반드시 그런 검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느냐? 중앙선관위는 그것을 보여줄 용의가 있으니 너희 당의 선관위원, 선관위원장 황우여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거를 봐도 되는지. 그런데 중앙선관위, 이 당의 선관위가 꽝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황우여는 용각산입니까? 왜 소리가 없어요? 이 엄청나게 허술한 선거 관리를 한 황우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멕시코
혹시 멕시코를 여행해 보신 분이라면 엄청난 성당들이 많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멕시코는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한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 당시로선 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빵 하고 소리가 났는데, 그렇게 소리가 날 때마다 이쪽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칼로 베인 것도 아니고 활로 쏜 것도 아닌데 저 멀리서 빵 하고 소리가 나면 여기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총입니다. 총이라는 신무기였습니다. 이 총이 없었기에 멕시코 사람들은 모두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스페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스페인 사람들이 믿었던 마야 신, 그 신전을 모두 부수고 바로 그 신전이 있던 곳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기독교인이 성당 세운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냐?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의 나라와 문화를 빼앗긴 사람, 그 멕시코 민족들은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원수, 철천지 원수 스페인 사람들을, 그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난리를 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페인 사람들은 멕시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 이른바 메스티조라고 불리는 그 자식들, 이 인종이 섞인 그 자식들은 자기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그 원수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인 상황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 정책으로, 또 결혼을 해서 그 피지배 민족인 멕시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멕시코 국민들을, 자신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그 원수가 아버지요 자기 삼촌이었을 때 이 원수를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목도 다 쉬었는데 목소리 쳐가면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기훈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준석이 당선된 직후에 문재인이 이준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참으로 장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어느 때 쓰는 말이냐? 우리 당의 당수가 험지로, 정말로 어려운 상대와 싸우는 험지에 사람을 출마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기를 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장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라는 말은 그 당의 당수가 험지에 나가서 당선된 자기 당의 후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름 아닌 문재인이 다름 아닌 이준석에게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수혜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면 자기의 할아버지를 죽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으려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자기 아버지인 상황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다면 여기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써있는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이 깃발을 들고 다니는 이 모든 사람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결혼정책을 펴서 자신을 원수라고 생각할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버린 스페인의 결혼정책과 같이 만약에 이번 부정선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부정선거로 치러졌고 그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이준석이라면 여러분, 국민의힘당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게 너무나 장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거기에 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시위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교연합 화이팅! 고교연합 화이팅! 고교연합 화이팅! 전군련 화이팅! 고교연합 전군련 화이팅! 차량 시위 화이팅! 차량 시위자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시위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서 부정이 없었다 라는 발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이번 선거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검표를 해주시고 투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사람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저의 생각과 똑같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재검표 내지는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떳떳한 당당한 권리에 맞춰서 국민의힘당은 이 지난 전당대회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였다면 오늘 제가 이 쉰 목소리로 여러분들 앞에서 외쳤던 이 모든 불쾌한 말들에 대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실지 모르는
연수구을 주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 1년 2개월 동안의 싸움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일여 앞인 6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인천 하객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재검표는 뚜껑을 까보나 마나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루, 믿을 수 없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 목소리가 들리는 분은 모두 6월 28일 인천 하객동에 소재한 위치하고 있는 인천 지방법원에 와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가 이뤄낸,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승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6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 재검표입니다. 이들은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6개월을 넘기고 7개월을 넘기고 8개월을 넘기고 10개월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이제 14개월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대법관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며 당연히 해야 할 재검표를 미뤘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끈질긴 싸움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그럼 재검표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투표함을 까보는 순간 송도 1, 2, 3, 4동, 옥년 1동, 동춘 1, 2동 7개 동에 한 동에 1000표씩이 없습니다. 1000표씩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 있을 수 없는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세도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또 다른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박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연수구을의 개표 상황을 보면 세 후보 똑같이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로 3명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 그거는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해하겠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100%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조작이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 와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이 악마 같은 문재인 정권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투표 용지를 다 세서 맞춰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00% 조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한걸 회장님 화이팅!
이들은 표도 없는데 표가 있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그쳤으면 좋으련만 만약에 6월 28일 날 표를 깠는데 그 숫자가 맞춰져 있다? 가짜 표를 넣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짜 표를 집어넣는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큰일 났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민경욱은 큰일 났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악마는 자기가 있던 자리에 찌린내, 오줌 냄새를 남기고 악마의 상징이 되고 있는 뱀은 기어왔던 길을 그대로 뒤로 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 두 번째 범죄의 증거를 잡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라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면 이번 일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혼란이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잘못과 거짓과 범죄가 들끓고 있는 이 나라를 일거에 정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우연 같으나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정의를 바라는 우리 공의로운 애국 시민들이 달려나가는 길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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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6월 28일에는 인천 하객동 인천지방법원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힘을 남겨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6월 28일 바로 이날은 42.195km 마라톤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마라톤을 뛰어오는 사람이 어떤 바보가 42.195km 뛰어오면서 42.195kg을 더 뛰어나갈 힘을 비축하겠습니까? 마라톤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모두 함께 마라톤의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서로 악수하면서 부둥켜 안고 정의가 실현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그날은 제가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움에서
훈련하는 환희에 가득 찬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면 다섯 아이의 엄마 김수진 씨가 여기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여기 문수정 변호사 여러 가지 일로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던 회사도 우여곡절 끝에 그만두게 됐어요. 이 문수정 변호사 돈도 안 되는 제 사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이제 좋은 사건들 많이 수임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차도 저 아파트 중고 말고 비싼 차 사가지고 굴리고 다니면 됩니다. 저기 부정선거 진실규명 잡고 있는 조슈아 생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